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는 3학년 1학기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생각할 것들이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 분량이 너무 많고 경우에 따라서 대처하기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전에 2차 방정식을 잘 공부했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후에 고등학교 수학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꼭 정복하고 넘어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전주는 이쯤 하고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2차 함수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학년 1학기의 1차 함수 단원에서 함수를 먼저 정의한 후에 그 그래프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할 것이고요. 이후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y는 ax라는 함수를 1학년 1학기에서 배워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y는 ax라는 함수에서 y는 ax 더하기 b라는 함수로 조금 더 확장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았고요. 그 이후에 평행이동한 그래프인 기울기가 m인 경우에 y는 m x-p 더하기 q 형태의 그래프를 보았습니다. 3학년 때 배우는 2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한 함수인 y는 ax 제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겠고요. 이후에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적인 함수의 그래프인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의 식과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2차 함수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2차 함수의 형태에 먼저 익숙해진 후에 그래프를 이리저리 움직여 볼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프의 형태와 위치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일반적인 2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과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조금 추가하여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2차 방정식의 근을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2차 함수가 뭔지 알아야겠죠.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로 나타나는 함수입니다. 이때 a와 b와 c는 상수이고 a가 0이 되면 안 되겠지요. 가장 쉬운 형태로는 a가 1이고 b와 c가 0이 되는 y는 x제곱이 있습니다. 우선은 형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y는 x제곱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는 x제곱에 x에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각각 대입하여 지나가는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x가 0일 때는 0,0이 되고요. 1일 때는 1,1, 그리고 2일 때는 2,4, 3일 때는 3,9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x제곱이기 때문에 또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는 2와 마찬가지로 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3일 때는 3과 마찬가지로 9가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점들을 빼곡히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의 형태를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 절대값이 같다면 각각 y값이 같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2차 함수는 대칭이 되는 직선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대칭이 되는 직선을 2차 함수의 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대칭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잘 보시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지점이 바뀌는 이 지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이 꼭지점은 앞서 이야기를 했던 포물선과 축이 만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았으니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도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x가 0, 1, 2, 3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0을 대입하면 0,0을 지나게 되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에 점이 찍히게 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가 되어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함수도 똑같이 축이 있고요. 축과 만나는 지점인
꼭지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포물선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두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이 두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 그래프의 모양을 위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둘 다 0,0이 되고요. 축의 방정식도 둘 다 y축으로 x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 감소 범위를 봐볼 텐데요. 왼쪽 그래프의 경우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감소를 하고 오른쪽에서 증가를 했다면 오른쪽 그래프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선 증가하고 오른쪽에서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그래프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잘 보시면 1일 때 얘는 1이고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2일 때 얘는 4, 2일 때 얘는 마이너스 4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각 어떤 x일 때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그래프는 x축 대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장하여 ax제곱의 그래프의 형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x제곱을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 그래프는 y는 x제곱이 되겠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그것을 엎어놓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a 값을 조금 더 크게 하여 y는 2x제곱을 그려볼 텐데요. 같은 x 값에 대해서 2배가 되는 y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x값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배가 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모두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요. 축의 방정식이 y축인 x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나오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인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 a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결정이 되는데요. 절대값 a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는 사실을 방금 왼쪽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y는 ax제곱에 대한 그래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위에서 언급했던 이것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y는 ax제곱 더하기 q 형태의 식을 볼 텐데요. 아까 보았던 y는 ax제곱과 비교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편의상 a도 0보다 크고 q도 0보다 크다고 하여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y는 ax의 제곱인 이 그래프는 아까 보았듯이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였죠. 그런데 여기 q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듯이 q가 붙어 있게 되면 어떤 x값에 따라서도 이 y값이 이 y값보다 q만큼 더 커지게 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지점이 q만큼 올라가서 0,q가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점들이 모두 다 q만큼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q만큼씩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그래프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y는 ax제곱 더하기 q 형태의 그래프는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고요. 따라서 꼭지점이 0,q가 되고 축은 그대로 y축으로 x는 0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y는 a의 x 빼기 b의 제곱 형태의 그래프를 볼 텐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y는 ax 제곱의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식부터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x를 제곱한 데에 비해서 여기는 x 빼기 p를 제곱을 했지요. 그러면 같은 y값을 가지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x를 넣어야 되는데 반해 여기다가는 x 더하기 p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x를 넣으면 y가 ax제곱이 되고요. x 더하기 p를 넣어야 비로소 얘도 y가 ax제곱이 되어서 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모든 x값에 대해서 이러한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건 그래프를 잘 그렸죠. 각각의 어떤 점들에 대해서 P만큼을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얘가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원래는 0,0에서 p,0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축도 원래는 y축이었던 것이, 즉 x는 0이었던 것이 x는 p로 축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p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상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p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여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p의 값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했던 q만큼 평행 이동한 이 그래프와 방금 했던 p만큼 평행 이동한 이 그래프를 짬뽕을 하여 이렇게 둘 다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a와 p와 q는 모두 다 양수인 걸로 해보겠습니다.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그래프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을 이동을 하여 이렇게 p만큼 이렇게 q만큼을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0,0이었던 꼭지점이 여기 이제 p, q로 평행 이동을 하게 되고요. y축이었던 축의 방정식이, 즉 x는 0이었던 축의 방정식이 x는 p로 옮겨가게 됩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a와 p와 q가 모두 다 양수인 것을 설정을 해서 보았는데요. a와 p와 q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와 위치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a의 부호를 볼 텐데요. a가 0보다 크게 되면 아래로 볼록인 것을 우리가 위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a가 0보다 작게 되면 위로 볼록인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P와 Q의 부호인데요. P, Q의 부호는 경우에 따라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꼭지점을 축 위로 움직이는 경우는 위에 자세한 예에서 했기 때문에 우선은 배제하겠습니다. P가 0보다 크고 Q가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P가 0보다 작고 Q가 0보다 큰 경우가 있겠고요. P가 0보다 작고 Q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고, P가 0보다 크고 Q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눈치채셨나요? 둘 다 0보다 큰 경우는 P, Q가 1사분면에 있는 경우가 되고요. P가 0보다 작고 Q가 0보다 큰 경우는 P, Q가 2사분면, 둘 다 0보다 작은 경우는 P, Q가 3사분면, P가 0보다 크고 Q가 0보다 작은 경우는 P, Q가 4사분면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P와 Q의 부호에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A의 부호와의 조합에 따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형태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2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과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조금 추가하여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2차 방정식의 근을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